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희한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의 어마어마한 강세.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서요. 1% 수준까지 다 돌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증시가 오늘 초강세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정두는 활짝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위적인 조정은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 글로벌 증시 초강세 신고가 랠리에 국내 증시만 소외될 가능성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내일 만기일 이후의 흐름, 또 만기일부터 해서의 흐름, 불기둥 종목 잡아갈 수 있다. 그 생각과 함께 힘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도 파란불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죠. 오늘도 이 종목들 찾아내는 노하우 얻어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찾아낸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님은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드릴 수 있는 주식 전문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두 대표님은요.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무려 7번 우승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7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 또한 남다르죠. 저희 10주 동안 7,681.6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7,000%의 수익률을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딱 10주 만에 기록한 수익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오늘 방송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정우 대표님의 노하우도 얻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윤정우 대표님께서 방송에서도 교육해 드리지만 또 내일장 시작하게 된다면 내일장 실시간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이외에도 오늘 야간에도 무료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방송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저희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서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실시간 댓글로 333 올려주시거나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캔들 도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자도 노란톡방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요.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CPI 지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PPI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제발 좀 편안하게 보세요. 특히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뭐 오늘 미끄러져 내려갔지만은 여러분들 교육받고 들여다보셨던 종목군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수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 나올 때 윤정두가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보십시오.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도 했다가 또 그러니까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코멘트가 바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번에 코멘트해 준 부분은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경제 성장 어느 걸로 봐요? 지표가 지속되고 있다니. 지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셔야지 데일리 시황 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데일리 시황 속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수많은 투자은행, 미국의 IB 쪽에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매일매일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다.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옐런 의장, 예전에 전 의장이죠. 옐런 전 의장, 지금의 미국의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강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 부분,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형성돼 있냐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라는 코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좋아서 연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 때, 야, 금리 언제 내려? 금리 내리면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금리 언제 내려?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경제 지표가 둔화되거나 안 좋다? 안 좋은 얘기죠. 큰일 나죠. 그래서 연준 쪽의 기준도 그렇고 정부의 기준도 그렇고요. 일단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금리 인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다른 또 IB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개별 기준의 코멘트인 거죠. 그 부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CPI, PPI 같은 경우도 뭐 11월 6일 우리가 방송한 이후에 계속해서 CPI, PPI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초록 색깔 박스를 다 쳐드렸습니다. 예?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오늘자 기준에서는 초록 색깔 박스를 안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알려드릴 텐데 뭐 단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CPI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거는 뭐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다는 거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에? 아이, 원유 감산해버릴 거야. 그리고 원유 이 가격에 못 팔아. 그래가지고 결론은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 20%, 30% 어마어마했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고 이쪽에 무게감을 좀 더 주는 게 맞아요. PPI는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있습니다만 그쪽은 뭐 생산할 때 어찌됐건 원유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왜? 시장이 진짜 어렵고 글로벌 시장이 막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1시간 동안 시황해 드릴 거니까. 결론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것은 이거죠. 금리가 지금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2006년 6월 달에 금리가 5.25였습니다. 5.25%인데 지금 그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왜? 코로나19 때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수직으로 인하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에서 다시금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바닥에서 돌려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많이 자금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 템포 늦게 회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된 겁니다. 지금 정확히 보시면은 이런 시점 대비해서 비슷한 위치까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되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의 훼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물가 상승. 아니 우리 동네 농담이 아니라 짬뽕 가격이 25%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8,000원 했던 것 같은데 10,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가격도 그렇죠. 올라간 가격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데이터의 기준일 때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2%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안정화돼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것만 보세요. CPI, PPI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있으면 야 CPI가요, PPI가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만약에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다면 CPI, PPI가 이거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정리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요 자락이 여기 요 정도의 위치가 22년 1월이에요. 22년 1월. 그럼 자 여러분들 따져봅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CPI, PPI가 내려올 때 문제가 되겠어요? 예? CPI가 이렇게 내려올 때 시장이 문제가 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CPI의 영향으로 시장 지수가 빠졌다면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에 시장이 빠지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니겠죠. 그럼 언제 빠져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 이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대치 고점 언제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시황 얘기를 해. 여러분들 말고 이 시간에 채널 돌리면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CPI 얘기하고 있다고 치면 나스닥의 사상 최대치는 21년 11월입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의 사상 최대치는요. 22년 1월이에요. 이거를 윤정도는 매달 얘기해.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이해되세요? 21년 1월 달에 이 사상 최대치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PPI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될 정도면 윤정도가 잡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돼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더니 그때 돼서 CPI가 너무 높아서 뭘 높아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갔는데 그러고 나서 금리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내려왔죠. 근데 이때 글로벌 증시는 조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과도하게 가파르게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것이지 그것이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을 떠나서 한 발짝 뒤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종목군들의 업종군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엉엉엉엉 울면서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 엉엉엉엉 울면서 주식 비중 그대로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견이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돼야지.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CPI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 내용을 매일매일 뭐 분석을 하겠다, 해석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 내용 갖고 나서 여기가 정점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이거 찾는 거 쉬워요. 포털 사이트에 뒤지면 그냥 나와요. 아니면 윤정도가 주는 자료 다운받으시면 돼요. 편하게 대처하십시오. 저 흐름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랠리는 시가총액 1위 누구? 애플 3조 달러 넘겼잖아요. 2위 누구? MS. 3위 누구? 알파벳. 4위 누구? 아마존. 5위 누구? 엔비디아. 올해 그냥 가장 많이 올라온 엔비디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6% 올라온 엔비디아. 흥분하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시장을 견인한 거잖아요. 그에 연동된 종목을 보셔야지. 그럼 6위는 누구예요? 메타. 7위는 누구예요?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8위로 떨어졌어. 근데 왜 2차 전지를 갖고 있냐고 지금도.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셔야죠. 이렇게 좋은 장에서 다우지수 하나 빼고 나면요. 다우지수 하나 빼고 나면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 증시,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강할 때가 있었어. 유럽 초록 색깔 프랑스 까크 대비해서도.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이격이 발생돼 있는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 수준으로 돌려놨어요. 마이너스 1% 수준으로. 고점 넘기면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요. 미국이요. 난리 나겠죠 또. 응?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프랑스 까크를 먼저 본다면 프랑스 까크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올해 5월, 6월, 7월 요 기준에 영국의 FTSE, 프랑스 까크, 독일의 닥스 이런 데가 다 넘겨준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의 약세 기준에 달러 가치 환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34년 만에 뚫고도 그리고 나서도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600포인트 수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1년 동안 못 움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이유가 뭐예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무산됐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장 초부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장 막판에 더 밀린 부분이 있죠.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해소시킨다. 삼성전자가요. 73,600원이 52주 신고가입니다. 그거를 몇 날 며칠째 못 들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넘겨도 이상할 게 없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지난주 월요일 날 찍은 얼마죠?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넘긴 134,600원. 그게 52주 고가입니다. 129,000원부터 계속 뚫고 올라간. 멈춰져 있죠. 그 둘이 52주 신고가를 넘겨지게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1% 수준이잖아요. 73,000원에서 1% 삼성전자. 73,600원 넘기는 순간 52주 신고가를 일다 와 8만 원까지 올라가 봐야 10%가 안 돼요. 8만 원 가는 순간 우리나라 지수 기준은 얼마? 2,600포인트, 2,700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수는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가지고 뭐 못 갔네, 어쩌네, 눌렸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종목이 계좌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실적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돼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오는 업종군, 그 기준 보세요. 그리고 제발 좀 시장이 어려워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시장이 왜 어렵습니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여기를 넘기려고 지금 몇 날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 1위. 하이닉스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올해 1위.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1위. 2위가 기아죠.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3위는요. 현대차. 기관은요. 얼마 안 팔았어요. 조만간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로 다 올라올 겁니다.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와서 엉엉엉엉 눈물 나는 삼성전기. 쌍끌이 순매수 4위예요. 근데 작년 9월 말부터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죠. 한미반도체 손가락질 할 업체가 아니에요. 9,700만 주짜리 얼마? 9%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만. 결론은 시장이 절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장세에서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다고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마인드 유지하시고 시장 대처하시라고 시황 부분을 이따시만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 꼭 불기둥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꼼꼼하게 시황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황 이야기 끝나고는 종목 남아있으니까요.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윤정호 대표님께서 시황 길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다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 밤에도 밤 11시에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니까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장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이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도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내일장에는 불기둥 종목들 잡아보시고 전략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길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업종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강한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인 건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려요. 어제 공약주로 우리가 LS 머티리얼즈를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1조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모든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 재테크를 위한 또 건전한 투자를 하는 곳인지 신규 상장주들 이 제도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1년도 안 돼요. 아니 무슨 상한가 제도 부분에서 또 동시효과 기준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겁니다. 몇몇 사람에 휘둘려서 공매도 제도 이상한 제대로 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뭐 수정한다 고친다 해서 거기에 인력 다 쏟아붓지 마시고 이 제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LS 머티리얼즈 윤정두도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뭐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봅시다. 블루엠텍이에요. 뭐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고 그러니까 상장이 됐겠죠. 중요한 거는요. 공모 가격이 19,000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공모 가격을 높게 잡아놓든가. 누구를 위한 19,000원입니까? 그 배정 물량 일반인들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상당한 부분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다 받아가게 해놓고 첫날 다 털어. 첫날 다 털면 그거 물량 누가 다 받아요? 개인들이 다 받죠. 19,000원 공모가의 종목을 오늘 고점이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LS 머티리얼즈가 오래간만에 상한가를 가고 전일에 상한가 가고 와 공모가 대비 300% 올랐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자꾸 언론 보도를 하다 보니 오늘의 기준에서도 블루엠텍이 장중에 아마 300% 찍었을 거예요. 상한가라는 개념에. 그게 얼마입니까? 75,900원입니다. 15,000원짜리 공모가의 종목을 상장 첫날 74,900원을 찍어버리고 74,900원을 찍어버리고 거기서부터 곤두박질 쳐서 5만 원대 끝나요? 아니 그 손실은 누가 다 보냐고.
아니 공모 가격 19,000원짜리를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아니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40%에 달하는 손실이 누가? 그냥 개인들 매매 따라 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 공매도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잘하면 주가 올라갈 수 있고, 아,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또 갔으니까. 이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모 가격 자체에 그런 할인율을 주지 말고 정상적인 공모 가격을 줘서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좋지 않다. 예? 거래대금 1위, 2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상한가 수준만큼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신규 상장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무료 방송에서 너튜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야간에 진행되는 너튜브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실시간 장중 요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급등 종목군들에서 수익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나이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버럭정두 대표님의 종목 교육 잘 들어봤고요. 우리 그렇다면은 이 대표님께서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 방송 중에서는 어떤 교육을 준비해 드렸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11월부터 17개의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냈습니다. 우리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 들도 있죠. 11월 달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이 세 번을 모두 다 잡아냈고요. 12월 달에는 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냈습니다. 12월 6일은 특히 2개의 상한가 종목도 잡아냈고요.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급등하는 이 당일 수익률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당일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이 있죠. LS 머티리얼즈 잡아냈습니다. 어제 이어서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이고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오늘 검색기에 포착되었던 종목인데요.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28%의 고점 형성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됐고요. 26%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대상홀딩스 11월 27일부터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오늘도 20% 넘는 고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와 하나마이크론에서도 각각 4%대, 3%대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당일에만 포착되었던 종목군들도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었던 종목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코리아 서킷과 아주아이비, 대덕전자가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됐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6%대에서 2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에 포착되고 나서 20% 넘게 올라왔다는 이야기고요. 아주아이비도 6%에 포착되면서 26%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덕전자는 오늘 포착된 이후에 10%의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죠.
이렇게 당일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에 올라가거나 준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적 수익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 달에 상한가를 모두 잡아냈기 때문에 현재 누적 수익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방송 중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렸던 종목이죠. 11월 15일부터 현재 122%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도 가져가고 있고 또 당일에 상한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에서 후기 남겨주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이 노란톡방 후기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후기도 대표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장에서 보이시는 분, 저희 키리오스님께서는 이 주린이들에게 항상 좋은 가르침 주고 계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캔들 교육 2부에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캔들 교육 내용 직접 손글씨로 노트에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두 분, 세 분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 계시면 이 자료도 얻어가실 수 있겠고요. 공부하는 분위기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만 남겨준 수익 인증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위메이드, HPSP, 두산 로보틱스, 방금 말씀드렸던 12월 6일에 상한가에 올라갔던 아프리카 TV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잡아내고 수익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고영도 37%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교육해드렸던 SFA 반도체도 수익 인증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이 포착되고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육도 꼼꼼히 받으시고 요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한테 다시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하루에 10%, 20%씩 올라가는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정말 궁금한데 이 12월 달엔 어떤 종목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12월 달에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종목군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종목이라는 거는 상반기에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시세, 또 7월 24일 날, 또 7월 26일 날 각각 두 번 상한가 들어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거의 뭐 100%가 올라온 거예요. 누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장이 도출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주 반도체 좋죠. 근데 시가총액이 아쉽게도 여전히 1조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색기에서는 얼마든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하실 수도 있고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때부터 해서 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50%대의 변동성, 수익 범위도 창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중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시간에 20시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용철 전문가와 황여주 아나운서, 이분들께서 50분 동안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수식을 넣어야 될지부터. 윤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실제 종목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고영 같은 경우에도 12일 날 포착이 돼요. 얼마요? 14,730원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쭉쭉쭉쭉쭉쭉이죠. 쭉쭉쭉.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탈퇴 신호까지 나옵니다. 그 탈퇴 신호 나오고 차익 실현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응? 아주 IB 투자 13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검색기에 HTS 버전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막 정신없어요. 맞아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변동률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코리아 서킷처럼 오늘 기준에 PCB 업체들 전체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줬죠. 다시 보시면 얼마에 떠 있어요? 17,530원, 6%. 6% 너무 많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움직여줘야 거래대금이 터지고 전체 시장에서 관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검색계도 포착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검색기에 이런 코리아 서킷가 얼마에 6%대 포착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흐름이 HTS 버전으로 보시면 포착되고 나서 20% 이상 더 올라간 겁니다. 포착되고 나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은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에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돼서 포착이 됐던 SFA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소개해드리면서 순환성으로 계속 신고가를 나오죠. 소개해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평가다 아니다. 저평가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SFA라는 종목이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SFA 반도체랑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굉장히 긍정적이죠. 삼성 계열이었고 삼성 계열이 아니라 삼성의 종업원 지주사 성격에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상장을 해서 이렇게까지. 그런데 저평가는 아니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에 누적 수급 범위와 거래 대금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초강세의 흐름, 그게 12일 날 나왔던 초강세의 흐름이 된 거고 13일에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바닥 대비해서의 낙폭을 상당히 줄여주고 마무리를 했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입니다. 미국의 뉴욕주에서 반도체 허브 조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 가지고 그동안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IBM이라든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폭등. 또 그 이전에는요. 온 디바이스 AI 그 흐름 속에서 급등. 또 그 이전에는요.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우리가 막을 것이야 라고 해서 알파벳과 AMD 쪽에서 합작.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 6%대 급등, AMD 9%대 폭등, 그 이후에 추가 폭등. 계속 순항성으로 고점 행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네덜란드 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보도자를 매번 보시죠. 그것이 이미 다 반영돼 있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향후 2년 동안은 최소 범위 2년 동안은 그 성장성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성으로 신고가 랠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결론적으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5,500원? 아니죠. 5,450원이에요 사실. 포착되고 매직 계산기에도 또 포착되고 포착된 이후에 수익률이 18.53%까지 올라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범위까지 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3일 날 또 들여다보세요. 5천만 주의 거래량을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5천만 주까지는 안 터졌어요. 그래도 거래를 수반하고 8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80만 주 이상의 물량이 그게 개선이 됐죠. 개선되면서 어떻게 해요? 40만 주 수준의 순매수 물량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도 검색에 떴습니다. 쭉 뻗어 올라가지 못했더라도 떠주면서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어제 23시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30분 1시간씩 녹화해서 동영상 무료로 또 올려드렸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전략을 꾸리는 거예요. 어제 23%의 급등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방 잡고 돌리는 흐름들. 내일은요. 내일은 오늘 숨고르기 잘했으니까 4천만 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 기준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상승 장악 확인형의 흐름, 그 월봉의 흐름을 이제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일과 모레 만약에 주봉의 흐름에서 더 큰 양봉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추세가 더욱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종목에서 첫 스타트 나온 이런 종목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외국이익은 따라잡기 부분에 기존에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빠르게 넘기고 대신에 오늘 23시에
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 80만 주에서 순매수 40만 주까지 전환이 될 때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수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혹은 외국인 기관 추정치의 HTS 내용은 실시간 연동이 안 됩니다.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채널 돌렸을 때 이야 장중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시스템 드릴게요. 돈 내세요. 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돈 받고 유료로 파는 쪽은 전부 제재를 하셔야죠. 그것도 제가 건의해서 다 금융당국에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그램 기준에서 수급 부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 교육받아서 불기둥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23시에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니까요.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자세한 교육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너튜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간이 또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군들 요즘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좀 잡아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지부진한 흐름 전혀 네. 나온 적이 없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성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하이닉스라든가 SK 하이닉스 올해 80%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신고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신고가를 찍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52주 신고가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올해 500% 올라왔잖아요. 500% 올라왔는데 고점 찍고 나서 눌림 폭이에요. HP, SP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신고가 찍고 지금 눌림 폭이에요. 그러면 눌려 있는 거 아니냐? 시간 걸린 거 아니냐? 아니죠. 그 사이에 리노공업이 또 신고가를 내주고 순환성이 돌아오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온 고영이라든가 SFA 반도체 그리고 그 밖에 종목군들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뭐 어버브 반도체부터 해서 뭐 소형 반도체 주까지 다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오늘은 PCB 업체까지도 동반적인 흐름을 주는데 이 PCB 업체도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반도체 연동된 포개 기준에 AI 연동된 포개 기준에 온 디바이스 AI 연동된 포개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윤정두는 누구예요? 시간의 마술사지.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마무리를 다 지어드릴 거란 말이야. 대신에 이해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23시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인 교육해드릴 때 그때 또 보셔야 돼요. FC BGA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애플사로의 납품 고사양 고마진의 기준에 MLCC 분야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의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까지 다 같이 움직여준 거죠. 결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명분으로 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움직임을 주게 되는데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너무 가파르게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업황 개선폭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 1조는 넘겼었습니다. 이제 순이익 1조를 넘기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찰나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주가가 사실은 눌려 있었습니다. 16만 5천 원 찍고 나서 눌린 폭인데 삼성전기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AI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된 이 내용이 삼성전기하고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전장사업하고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성장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수를 한다. 그리고 윤정두가 어지간해서는 저평가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평가라고 얘기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PBR 1.40배에 PER이 11배 수준인데 지금 영업이익 1조를 한번 넘겼었고요. 다시 영업이익 1조 넘길 걸로 그리고 순이익도 1조 넘길 걸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쉬웠던 거는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꼬리 달고 싹 밀려서 이게 뭔 짓거리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왜? 오늘 쌍끌이 순매수인데 매수 강도를 멈춰 있는 사이에 뚝뚝뚝뚝뚝 밀려 내려온 겁니다. 내일 기준에 오늘처럼 100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져주고 양봉이 나온다면은 우와, 땡큐. 그리고 접근하셔도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월봉입니다. 평상시에 주봉 보여드리는데 월봉입니다. 얼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매집이고 올해 들어서만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어떻게 된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지 않은 물량이 매집이 됐어요. 지금 요거는요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요? 요 부분에 날짜가 22년 9월 말부터 해야 되는데 23년 9월 말부터 했어. 내가 여기 작업하신 분 내가 혼내줄 거야.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집됐습니다. 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추가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리고 23시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교육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술사 윤정두 대표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종목들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짧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도 23시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교육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부에도 또 캔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죠. 대표님, 오늘은 캔들 교육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네. 상승 잉태 확인형이니까 상승 반전될 종목군들 예제로 잡아드리겠죠. 그럼 내일 당장 불기둥 시뻘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네, 2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2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식 1번지였습니다.